니네 미싱할 때는 기계가 다 하고 손도 필요 없어. 니네들 일도 못해. 다 기계가 다 기계가 만들어준다고. 근데 여태까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거든. 하면 사라질 거야. 응. 그래서 니네 이제 그때 가면 일도 못해. 막 이거 배워봐야 뭐 소용없어. 막 이렇게 그냥 먼저 언니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조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거든. 형태는 바뀌지만 예. 어차피 우리가 이 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지. 근데 좀 많이 많이 변하긴 했어. 친구들도 보면은 삼촌이 이걸 했어. 자기 아빠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삼촌이 서울 가서 이런 걸 하는 거야. 사장 된 거야. 그냥. 자기 조카들 막 다 올려갖고 막. 조카 친구들. 예. 서울 취직 시켜준다. 그러면 서울 취직이면 막 다 좋은 줄 알고 막 멋도 모르고 그때는 그냥 돈만 번다고 하니까 그냥 시골에서는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올라왔고. 이게 앞으로 몇 년 후면 지금도 사는 사람인데 몇 년 후면 이런 자수금을 공장을 거의 이렇게 된다. 지금 이 동네에 부동산에 가보면 알아요. 네. 공장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어. 앞에 공실이 많은. 네. 여기는 나이 먹어서 못 가. 근데 이어받을 사람은 없고. 그리고 또 여기 동대문시장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외국에서 만들어 온 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 만들어 온 거를 싸니까 이게 사양 산업이라 사양 산업을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아. 점점 이 계통이 나이 많이 든 사람만 있다. 기계를 다 팔아먹고 죽은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죽게 네가 해. 이런 식이야. 근데 누가 안 와. 아, 이걸 그냥 통째로 해라. 통째로 줄게. 그래도 안 온다니까. 젊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만들어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데 예. 만드는 사람도 없어지니까
주택 장사도 좀 못지. 이게 수익 구조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만약에 이게 수익 구조가 진짜 일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구조면은 누군가는 이 일을 하죠. 식당정도 옛날에는 이거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재개발한다고 다 이사가서 별로 많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지. 옛날에는 거기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은 데는 답심리나 전동동에 많이 남아있고. 지금 놀라고 마지막 세대라고 봐야 돼. 마지막 세대. 지금 45세인데. 네, 저는 정인숙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참여성 노동복지터에서 한부모 이주 여성들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봉사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50년이 넘었더라고요. 71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50 몇 년 됐는데 여기 평안시장의 봉제인 노동자들은 아직도 열악한 그 조건에서 그대로 이 지역이 아직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더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이제는 여기 이 지역이 봉제 노동자가 한국인들은 거의 다 50대, 60대가 넘은 사람들이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젊은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교체되고 있어요. 이 봉제 여기 이쪽하고 저기 왕십리 이제 이런 데 다 흩어져 있는 봉제 노동자들이 지금 이제 외국인들로 많이 돼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주로 밤에 일하고 아침에 퇴근하고 그리고 거의 다 그 미싱사들이 가장이었어요. 오빠나 남동생은 다 공부 가르치고 엄마 아버지는 그 당시에 별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 봉제해가지고 다 집안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이제 우리 봉제인들이 여성 가장들이었어요. 우리 미싱사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되고 그런 잘못된 이 지역의 문화를 빨리 우리가 스스로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노동자는 우리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주인이다 하는 거를 이제 노동의 가치를 우리는 이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노동하는 사람은 더 소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노동자들이 그거를 이제 저거 했죠. 그래서 그때 뭐 아주 창신동 저도 여기서 살았어요. 몇 년 동안 이제 노조 하면서 자취했죠. 이제 동생들하고. 근데 이제 그 자취할 수 있는 돈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공장 다락방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 거기서 그냥 자고. 네, 전태일 재단은요. 1970년 11월 13일 날 전태일 열사가 분신 항거한 이후에 그 가족분들과 또 친구분들, 동료들을 중심으로
좀 추모하고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자 이렇게 해서 세워졌죠. 또 이 땅에 많은 그 열악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지원하고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매우 다양하고 폭넓게 지금 5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제가 좀 어찌 보면은 기계화라든가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 산업에 있어서의 제대로 변혁을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좀 방향을 바꿔서 또 새 정부와 함께 봉제 산업을 비롯한 노동 집약 산업이 돼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노동 존중이 사실은 그 지역의 발전과 경제 성장과 서로 수렴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앙의 역할만을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풀뿌리 민주주의라 그러죠. 서울시도 있고 종로구도 있습니다만은 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의 특성인 산업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래야만이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그러면은 고용노동부만 생각할 게 아닌 거죠. 우리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창신동의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봉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자체장이라든가 지역의 의회 또 지역 주민들이 좀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그것이 또 문화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젊은이들이 꼭 먼 곳으로 안 가고 이런 것이 지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수도권에도 사실 신도시 몇 구역 빼놓고는 모두 전통 산업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창신동처럼.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화된 그 산업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은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지역의 젊은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새 이제 규모의 경제도 그렇고 대량 생산이 되면서 AI 그럴 때 굉장히 우리 봉제업이 밀려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태리라든가 유럽을 봐도 가장 소품종을 그러니까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면서 인간이 중심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일자리를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패션 봉제 산업이거든요. 특히 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알리백. 현재의 그 일종의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가면은 우리가 특히 봉제라든가 이런 산업은 수출에서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재료에서부터 또 가공, 봉제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오히려 아리백과 함께 환경 기후를 아우를 수 있는 게 바로 봉제 산업이고요. 특히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많은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봉제 산업이다. 그래서 AI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갖고 갈 수 있는 곳이다. 이걸 좀 정부, 특히 지자체들이 좀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학교도 못 가고 그때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학교를 못 대주니까 당장 투입될 수 있는. 이제 돈 벌라고 사업전선에 빠지고 그 시대가 우리나라가 우리 나이 때가 저 말기인데 60년 부모님 세대가 그 전쟁 이후에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형제들은 많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창신동으로 오면 여기는 어떻게 오토바이가 이렇게 구석구석을 다녀. 그러니까 차로 못 들어와요. 차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차를 구석구석을 보거든요. 왜냐면 기본 여기는 오토바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거의 3분의 1은 줄은 거죠. 반 이상 줄었다고 봐야 되죠. 저 더 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아직은 여기를 그러니까 이 동네 산 애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여기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이거 하는 애들은 좀 잘 아는데 요 넘어서 그러니까 요 광경을 못 본 사람들은 되게 의아해하죠. 처음 보는 아이. 그러니까 우리 애들 친구들도 학교에서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옷을 만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생소하죠. 동대문에서 옷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집에 앞에 나가서 어디 시장 가야 거기서만 옷이 팔지. 그냥 옷이 그냥 뚝
거기 가면은 옷이 있다 생각하기만 하고 누가 옷을 만든다는 생각은 아니 없었어요. 개념이. 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분명히 이거가 이렇게 완성이 될 때는 누군가는 이거를 처음부터 만들었고 누군가는 제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국내 소비자들은 또 뭐 거의 브랜드 아니면 시장 옷을 또 요즘에 잘 안 사야 되니까. 이게 뭐 전에처럼 잘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웬만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매장은 많이 생기고 판매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생산하는 이런 공장들도 많이 없어지고. 네.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없어지겠죠. 지금도 저희 이거 경제하시는 분들이 한 이상 줄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많이들 그만두셨어요. 왜냐면 이게 그만큼 일도 없고 거기도 안 되고 그냥 생활은 해야 되고 애들은 키워야 되고 나가는 돈은 기본적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이제 거기를 맞춰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걔들은 그걸 조정해 가면서 이제 AI를 조정해 가면서 사는 세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세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기대보다는 우리는 무서워요. 왜냐면 이게 지금도 벌써 뭐 어지간한 가전들을 다 AI로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너무 좋으면서도 저게 괜찮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신동에서 태어나서 자란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의 손경주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원래 이제 봉제 일을 하셨었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한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 평화시장에서 봉제 일을 시작하셨었고, 저희 아버지도 그 옆에 동화시장에서 일을 하셨었고, 이제 두 분이 같이 결혼하셔서 이제 창신동에 정착해서 사셨고, 거기서 이제 제가 태어나서 자라고, 또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에서 또 가내 공장을 하기도 하면서 한 10년 전까지 계속 하셨었고,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봉제 일을 그만두시게 됐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도시설계 전공을 하고 박사 수료했는데, 그때 이제 저 아시는 교수님이 사실 이 기본구상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하셔서 사실 여기 이제 기본구상에 원래 참여해서 봉제역사관 준비를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이 원래 이제 그 2007년에 뉴타운으로 지정됐었는데, 그때 또 그 뉴타운 해제 운동을 또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했었고, 그래서 뉴타운 해제된 뒤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또 주민들하고 또 같이 하고, 또 그 도시재생 사업에도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고, 지금은 그 주민들 130여 명과 함께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이라고 이 마을을 계속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현재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뭐 조금 더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 동대문 시장이 지금 한편으로는 쇠퇴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본 중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더 이제 싼 값으로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 가격 경쟁력이나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뒤떨어지게 됐고, 사실 이제 해외도 싸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실력도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봉제인 분들은 또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다 보니 이제 속도라든지 또 그런 면에서는 또 가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경쟁이 어려워서 또 동대문 시장 자체의 경쟁력이 또 한계가 있었던 점들도 함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봉제 공장도
지금 조금씩 비어가고 있고 어려워져 있는 가장 이제 힘든 상황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제 봉제의 미래를 어떻게 더 좋은 미래로 바꿔갈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한계에 왔다. 사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진입하기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AI의 발전,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그게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자동화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기억하는 게 90년대 저희 아버지랑 이런 이제 봉지 기계 무슨 전시회 이런 걸 간 기억이 나요. 그때도 이렇게 뭐 이제 약간 자동 봉지 기계 같은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틀을 놓으면 이제 직선 바퀴나 곡선 바퀴 같은 걸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봤을 때도 야, 이렇게 해서 자동화는 안 될 것 같다. 봉제는 계속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벌써 이제 그게 20년,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을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에 한국에서 이 봉제를 계속 만들고 생산하려면 그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개발,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단순한 부분들은 그런 자동화를 시키고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맞는 분업의 형태로 해서 이제 이 공장도 예전처럼 그냥 한 사람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사람과 기계가 공존하면서 조금 더 자동화로 가고, 사람은 조금 더 숙련이 필요한 부분들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생산으로 좀 더 살바꿈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진짜 조금 더 가면 아마 무봉제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K 콘텐츠로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K 패션도 계속 사실은 이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 해외로 디자인이고 뭐고 나가버리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협동조합에서도 이제 지역 활성화에 관련된 연구나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많이 작성하는데, 저 작년까지는 AI를 안 썼어요. 하도 이제 사실 오류가 많아서. 근데 올해가 되니까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할 일을 반나절로 줄여서 사실 순식간에 정보들을 모아오고 분석하는 것까지 해내니까, 사람은 오히려 이제 고급 그 정보들을 가지고 어느 걸 취사 선택할지, 어느 제안을 받아들일지 하는 그런 고급의 기술로 오히려 더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AI가 도전이면서도 기회이기도 하다. 결국은 이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실 전 국민이 스마트폰 잘 쓰는 나라가 없고요. 네, 이렇게 뭐 저희 주변에 지금 70대, 80대도 페이스북을 하세요. 다른 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 할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어르신들 태어났을 때 생각해 보면 TV가 어디 있어요? 라디오도 있을까 말까 하고 뭐 배경들 켤까 말까 한 시대에 태어난 분들이 이제는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 보고 유튜브로 방송도 하시고 페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시는 이런 나라라면, 우리는 어쨌든 지금까지 이 수많은 변화들을 올라타서 살아남았던 나라고, 오히려 저는 정보 AI를 통해서 진짜 이런 공업 부문, 뭔가 생산 부문에도 새롭게 혁신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또 이제 이런 4차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계속 이제 세계 시장을 주도해 왔는데, 다시 거꾸로 경공업을 혁신해서 오히려 이것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산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이제 AI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할지는 조금 전문 영역에서 투입이 좀 필요한 거죠.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그런 자동화 봉제 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의 도입된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데 같은 데 가서 빨리 그런 것들을 좀 습득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그냥 사실 우리보다 크게 앞서가는 데는 별로 없을 거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창출해서. 네, 지금 뭐 이제 캐드기 요즘에 이제 캐드가 이제 그 최근에 저기 패턴이 요즘 캐드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아예 새로운 기계들 개발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좀 저는 정책적으로 하면 우리가 오히려 이제 지금 막 봉제가 이제 중국, 뭐 동남아, 막 이제 인도, 막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오히려 이제 다시 헤게모니를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계속 저출산이 되고 노동력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AI를 가지고 그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네. 더 크게 봤을 때 사실 부동산으로 자꾸 가는 돈들이 오히려 진짜 AI나 자동화나 이런 쪽에 투자가 돼서 우리 산업을 키우고 우리 산업을 혁신하는 데로 올라가야지 뭐하러 이 콘크리트 덩어리에 돈을 받고 있나. 사실 우리 전체 산업이 쇠퇴하면 부동산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땅 한 평이 뭐 외국으로 떠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땅값이 의미가 없는데 거기 누가 와서 돈을 내고 거기서 사느냐 이 말이죠. 사실 그래서 오히려 AI나 산업화나 이런 새로운 먹거리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계속 집중을 해야지 언제까지 부동산을 쉽게 이렇게 그냥 쉽게 돈 버는 수단으로만 부동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걸 새로운 길을 열어주면,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되돌릴 수 없는 AI와 자동화의 영역이 이제 자동화가 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할까. 우리가 사실 이 노동자 봉제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었던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AI, 자동화, 로봇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또 이 영역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몸만 고생하는 거. 나이 먹으면 이제 몸 아파서 보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삶이 돼. 보람이라는 게 왜 그런 게 있냐면은 예. 왜 보람이 없냐면은 무슨 국경일 공휴일 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어딜 가고 싶어도 못 가. 매일 있으니까. 그죠. 시장이 쉬어야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급하게 어딜 가려면은 며칠 전부터 뭐 아니면 아주 급하게 내일 오늘 당장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거지. 기술 배워가지고 애들 잘 키우는 게 보람이지, 다른 것도 일하면서 큰 보람은 없고, 거래처가 잘 돼서 이제 오다가 좀 들어오면 우리가 그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거지. 뭐 크게 뭐 보람 그런 걸 못 느끼지. 직업적으로의 보람. 네, 직업 자체가 이제 힘든 일이니까. 중간에 이제 다른 기술 배우려고도 해봤는데 몇 번 시도했다가 안 되고 그래서